전당대회 이야기 이제 이 정청래 신임 당대표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오늘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를 가동한다.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바로 발표를 합니다. 네. 저기 이제 폭풍처럼 몰아칠 거다 이렇게 진짜. 하면서 이 검찰 개혁은 민영배 위원장, 야. 언론 개혁은 최민희 위원장, 사법 개혁은 백혜련 위원장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맥락은요 민주당 대부분 다 준비돼 있어요 이거 그렇죠. 내용이 새로 네. 만드는 게 네, 아니에요. 네. 대신에 이제 저분들을 임명해가지고 이제 정광석화처럼 네. MBC도 신났어 보니까 광석 발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어요. 전 특히 민영배 위원장님이 정말 훌륭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분이 법률가가 아니시거든요. 비법률가인데 21대 때부터 검찰 개혁 이제 특위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계속 이제 법안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해오셨어요. 근데 법률가 특히 검찰 출신들이 딱 매몰되어 있는 뭔가 그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좀 얘기하다 보면 대륙법계가 어떻고 뭐 무슨 영미법계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그렇게 바꾸면 안 되고 막 이제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거를 사뿐히 뛰어넘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몰되지 않고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저런 분이 위원장을 맡게 된 건 너무 잘 된 것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알죠. 들었어요. 매주 인터뷰를 하는 대사인데 음. 민영배만 같아라. 최민희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백혜련 의원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미지가 이제 그 전에 뭐 개혁파 느낌은 없었지만 사실 실제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검사 출신. 일권 맡겨보고요. 네. 근데 오늘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 있었죠. 지금 주식 양도세 공개 입장 표명 자제하라. 정책위원장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진성준 의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또 안 좋은 여론이 네. 있었고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백가정명 해가지고 누구는 양도세 저거 더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한참 주식이 오를 때 찬물 끼얹는 건 저기서 거두면 얼마나 걷는다고 법 통과 시켜놓고 한 2년 유예하면 되거든요. 유들이 없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감세를 원위치 시킨다는데 매몰돼가지고 주식시장에 찬물 딱 끼얹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 안을 보고하고 지금 여기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또 정청래 당대표의 오늘 첫 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물론 꼭 저런 것 때문만 아니지만 오늘 코스닥 코스피 다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조정의 느낌도 있을 거고 확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고 할 건데 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정청래 대표가 현충원 참배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저 뒤에 저 있어요. 그러네. 따라가셨구나. 네. 야 저기 보면은 저 뒤에 지금 제일 뒤에 있어요. 여러분 저 사열. 이지은 찾기 여기 보면 지금 김병주, 전현희 다음에 한준호, 이현주, 황명성 최고위원 이렇게 뒤에 딱 포진해가지고 야 뒤에 근데 사진 구도가 죽이네. 정청래 당대표 뒤에 아우라가 있네요. 네. 사진상으로 보면. 와. 그리고 저기 이지은 위원장이 야, 이거 사진 재밌다 이거. 뭔가 어울려 뭔가. 다른 건 안 나오고 얼굴만 진짜 얼굴만 나오셨어. 그 예. 진짜 어깨 위에 딱 올려가지고. 자 그리고 그다음 그 참배할 때 지금 이제 박명록이죠. 한번 읽어봐봐요. 글씨 잘 쓰네요.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이준석이 그 저 글씨체에 비교하면 이거 그렇죠. 거의 네. 그 예술가 명필. 급인데요. 진짜 그쵸. 잘 쓴다. 난 네. 정청래 위원장 글씨체는 잘 몰랐었는데 역동적인. 잘 쓰네요. 시원시원하죠. 성격 같아요. 시원시원한. 자 그리고요. 자 지금 당선되자마자 일요일 날 나주를 가요. 제 진짜. 고향이기도 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대선 때 나주에 숙소를 얻어서 호남 일대를 네. 계속 돌아다녔었잖아요. 저기가 지금 오이밭입니다. 하우스에서 작업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군대 있을 때 대민전 나가 그러면 물난리 나면 저거 걷어야 되는데 저 하우스를 걷으면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하우스를 못 걷어요. 저게 돈이야. 그러니까 저기 하우스가 젖은 상태에서 저걸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저거예요, 저거. 맞아. 하우스가 후끈후끈. 온실이거든요. 네. 지구가 그 온실가스처럼 이렇게 돼 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저 오일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 안이 워낙 40도, 50도 이 정도로 덥기도 네. 하지만 저 안에서 저렇게 농작물들이 썩어가니까 저기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들어가면 숨쉬기가 되게 힘들다 여기가 그러더라고요. 덥고 습해요. 진짜 힘들거든요. 엄청 저도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공중보건이 하던 시절에 제가 공중보건이 하던 데가 완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하고 했었어요. 공무원이니까 차출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젊었을 네. 때였는데도. 근데 호남 가서 이제 그 호남에 미안하고 고맙다 했더니 저거를 국민의힘이 지역감정 위반한다고. 여러분 왜? 있잖아요. 왜? 진짜 양아치 같은 게 네. 니들은 정말 양아치인 게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 고립시켜가지고 호남이 나중에 그 전에 고립되기 전에 5.18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지역인 건데 정청래 이 대표가 호남 사람이었다면 저게 자가 발전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인 거고요. 저게 이제 괴벨스식 말투거든요. 괴벨스가 그랬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넌 아버지만 사랑하고 국가는 사랑 안 그렇지, 하냐? 그렇지. 이거거든. 어? 내가 누구한테 엄마 너무 고맙고 사랑해 할 때 아빠가 성질 내는 거야. 아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에 한정혜 의원이 이렇게 내정됐다고. 정청래 의원은 기본적으로 계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소위 이른바 덕고다이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게 이제 자기 계보가 아닌 사람들 사실 사무총장이요 정당 내 실세입니다 실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 대표보다는 덜하지만 사무총장은 실세에 가까운데 조승래 의원 임명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로 그 전화했다는 거죠 당일날 토요일날. 그때 이제 저 사진은 대통령실 갔을 때 현 지도부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최근에 갔다 온 소리 아니고 조만간 아마 가실 걸로. 대통령실 가서 식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축하난 전달한 장면까지 이렇게. 아 근데 너무 강행군입니다. 지금 주말이 없이 계속해서 맞아요. 하고 예. 있어서 진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에 현충원까지. 이 양반들 지금 경쟁 붙었어. 그러니까 주말 안 쉬기. 경쟁 붙었어. 이거. 어디 감히. 나보다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5명 나왔잖아요. 저것도 컷오프가 있더라고. 한 명 누가 떨어질지도 일단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주진우, 김문수, 안철수, 저 멸치 조경태, 다음에 조경태. 장동혁까지 이런 비교를 한번 보면요. 그 사실 그거 있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반성조차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하고 내란에 대해서 하지 않는 한 우리 대통령이나 본인 뭐 등등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저들과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겠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표현을 했더니 일제히 쟤네들이 이제 정청래 때리기,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보세요. 국민의힘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정당 해산 가능합니다. 지금. 네. 가능해요.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당과 관련된 정당을 해산했던 거는 너희들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유일하게 했던 건 너희들이야. 맞아요. 그때보다 훨씬 센. 그때는 사과할 기회도 안 줬어. 너희들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당선되자마자 비서실장에 한민수, 정무실장에 김영환, 대변인의 권향엽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저 중에 김영환 의원은 진짜 자발적으로 경선 기간 내내 정청래 대표를 수행했던 바로 그런 정말 인물이에요. 네, 이번에 김영환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발견이다. 이런 그리고 평가가 저분이 원래 경제통이신데 경제 관련해서 정말 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도 너무 잘하시고 그렇죠. 너무 엄청.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해박하시더라고요. 엄청 해박하세요. 그래서 7월 말에 저희가 당원 대회 할 때 당원 데이를 매달 하거든요. 그때 저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 당원들이 완전 다 완전 다. 매니아가 진짜 됐어요. 그렇게 될 예, 것 예. 같아. 예.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윤석열 때 얼마나 우리가 망했으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표로 정리하고 다 그래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 경제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금방 딱 알아볼 수 있게 너무 쉽게 네.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때 얼마나 망했는지를 알기 위해 표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몸으로 느껴져 그건 진짜로. 자, 주말에 전당대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도 대의원들의 표의 등가성이 그 권리당원의 17배, 네. 17대 1 정도 된다 네네. 그러는데 지금 대의원 투표율은 77.79, 권리당원 투표율은 56.99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 합쳐놓고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최종 득표율 다 합쳤을 때 61.74, 박찬대 후보는 38.26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 좀 소문난 자체 먹을 것 없을 만큼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냥 컴먹이 끝났을 정도인데 그랬으면 우리가 가만히 지금까지 이런 방송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국 대의원 같은 경우는 박찬대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 예상은 대의원에서 압도적으로 박찬대 후보가 이길 거다 했지만 사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큰 차이가 없게 나왔고. 맞아요. 근데 지금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인 거죠. 2배 정도 차이 나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61.74 대 38.26이지만 대의원이 없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역별로도 한번 보시면은 서울, 강원, 제주가 정청래 67.4, 박찬대 32.5, 경기, 인천 제일 차이가 많이 났어요. 68.25 대 31.75. 충청권 정청래 62.77 대 37.23. 호남권 정청래 66.49 대 33.51. 영남권 정청래 62.55 대 37.45인데 물론 저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에 가깝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수도권 경기 인천에서 가장 압승을 거둡니다. 네. 거의 70%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름하여 당심이라고 해요. 당심. 근데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예상도 저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느냐의 차이인데 저 정도였다고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당선이 말해주는 것. 당권은 평당원에게 넘어갔다. 옛날에는요. 권리당원들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대의원 비중이 더 많았고 이걸 거치려고 노력했던 2인을 꼽으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예요. 당원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대의원이 주인인 전당대회 명칭이 대의원 대회였잖아요. 네. 원래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비중이 커지고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본인이 한 말도 있는데 대의원들의 표를 권리당원하고 똑같이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공약이죠. 예. 1대1로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한 65, 66% 정도로 이겼을 겁니다. 지금 대의원 표가 800표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그게 17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보다 17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온 건데 만약에 정말 표 가치가 같았다 이러면 저보다 훨씬 높은 표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경선이 시작되고 나서 자로 잰 듯한 중립지키겠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정청래 의원, 정청래 대표 정규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한번 밤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무엇이 문제였나. 근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할 때 대선 떨어지고 나서요. 그때 원래는 보통 대선이 떨어지고 나면 당대표 출마 같은 거 잘 안 하고 유학 가는 그런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당대표로 오는 상황은 괜히 이례적 케이스인데 그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출마 1순위가 정청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청래 의원은 그전에 최고위원을 이미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 2번씩 하는 경우는 민주당 역사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만들고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최고위원 출마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 근데 연임 이야기가 나와. 네. 뭐 사람들 뭐 대통령 연임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이 뭐 하면 되네 안 되네 논박이 있었죠. 근데 민주당 범민주당의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DJ 의회 처음으로 연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재명 1기 때 정청래가 출마할 걸 자기가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임시킬 때 또 포기했죠. 본인이 포기하면서 대표 출마를 하시라고 권한 사람이 네. 정청래. 음.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출마를 할 때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은 대표는 정청래겠네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정청래 추대 분위기가 맞았었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기억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박찬대 후보의 출마는 진짜 의외였어요. 의외.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박찬대 정청래 굉장히 친한 사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정서는 뭐냐면 다음 대표는 정청래지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찬대 후보가 늦게 출마를 선언해요. 그 미스테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은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생각은 그런 거라고. 일단 출마를 했죠. 쿨하게 정청래 대표가 받아들였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했죠. 문제는 난 이렇게 봐요. 가장 큰 내가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뜻을 참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박찬대 후보의 출마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참칭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부터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민심과는 다르게 당원들 뜻과는 다르게 박찬대 후보한테 힘을 실어줬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어도 문제지만 뜻이 아니었다는 건 더 큰 문제예요. 누군가가 박찬대 후보의 출마를 계속해서 뭔가 정용했다고 보고 박찬대 스타일상으로 보면 나는 애초에 그런 게 없었다면 정청래 후보한테 양보했을 거라는 생각이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박찬대 정청래 만날 때 제가 배석해서 사석에서 얼굴 보는 게 한두 번입니까? 두 사람 사이 관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찬대 후보의 출마를 정용을 했는데 나는 이번에 실망한 건 뭐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정무강박이 1도 없다는 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박찬대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동원돼서 하는 행위들이 있죠. 거의 조폭에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느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받는 거 이런 거야. 네거티브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7, 8년 전에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험담했던 사건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개소리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10몇 년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대통령까지 웬만한 비판 안 하는데요. 그 당시에 본인도 후회했던 사건이 있어요. 대선 토론에서 경선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심하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이재명 씨.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나중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요소가 돼요. 그때 즈음의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뭐 대통령 뭐 이재명이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말하는 거 자체가 싫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좀 들어드리면 DJ 때 주류였던 김미석 의원이 단일화시키려고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단일화시키려고 정몽준 캠프로 가가지고 단일화시키고 돌아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에 이를테면 중요한 인물로서 그런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을 내 편 만들어가지고 최고위원까지 하게 만들었던 대표의 능력을 봐야지. 그런 걸 갖고 끌고 와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네거티브 해버리면 나 그 네거티브 보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민심은 정청래인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니까 반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 네거티브를 박찬대 후보 쪽에 처음에 멈췄어야 돼요. 그 네거티브가 2주가량 지속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학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청래를 내친다고? 왜? 당원들이나
그 국민들 일각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 다음은 정청래지 하는 일반적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신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막 100몇 명 줄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정청래를 때려대기 시작하니까 더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당심과 의심의 차이.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2주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SNS나 온라인 흐름을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좀 잦아듭니다. 네. 그러다가 강선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강선우 사건 때까지는 정청래 네거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꾹 참고 있었어요. 박찬대도 우리 소중한 자원이지 하고 꾹 참고 있었다고. 강선우 사태 사건이 터지면서 그게 대폭발을 내버려요. 민심이 그렇게 움직였다고요. 그러다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인천 시당 사건이 납니다. 인천에 시당에 당대표 후보가 갔는데 지역위원장, 아무도 현역들 안 한 나왔죠. 명도 안 나간 사건이 벌어져요. 충격적이었죠. 이게 흐름이었다고 보는데 나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실망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뻔히 이미 두 지역의 경선이 이미 치러지고 있었고 이미 지지율이 나와 있었고 여론조사는 한 번도 안 뒤집히는데 보란 듯이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대의원 포로도 뒤집을 수 있고 지금 수해 복구 때문에 한 2주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았겠는데 보란 듯이 악을 올려요. 당원들한테. 나는 박찬대 무조건 지지해. 그게 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당대표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속으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민주당 위기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국회의원들이 당원들과 척을 지면서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강선우 하나 못 지켰다고. 그걸 오늘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당내 경선이 정청래 대 이낙연이 아니라면 정청래 대 박찬대 정도의 레벨의 경선이었다면 중간에 국회의원들 끼어드는 거 저는 뭐 이렇게 캠프에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단체로 줄 서는 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인천시당 사건 말씀하셨잖아요. 그 또 비슷한 게 그 전에 뭐가 있었었냐면 지역위원장들 이렇게 모이면서 전혀 이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 대선 너무 잘했다. 지역위원장들 모이면서 누가 이제 소고기를 사주겠다 한 거예요. 모 국회의원이. 그래서 박찬대 의원도 인사하러 간다 그러고 정청래 의원도 인사하러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고 전화를 했더니 그 국회의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갔거든요. 둘 다? 아니요. 박찬대 의원만. 이 오고? 국회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청래 의원님만? 네. 제가 그거를 정청래 의원님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매너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지역위원장들 이렇게 모아놓고 소고기 사겠다고 하면서 가겠다는 후보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간다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아마 없더라고요. 경선 기간 동안 정청래 대표 뼈와 살이 타버렸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왜 그 수해복구도요 진심으로 해버렸잖아. 선거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수해복구 면에서 특히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수해복구 간 것도 이러한 과정에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들었지만 방송에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네거티브를 온전히 다 받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로 지금이 당대표 뽑을 때냐라면서 선거를 연기하자고 했을 때 그 울분과 스트레스를 수해복구로 다 풀어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 그 이후에도 수해복구를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치랄까 정청래의 비하인드는 민주당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요. 그럼 친문이라고 또 한쪽에 갈라치기를 해버려요. 민주당 정통 주류는요.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고 이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갈라치기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친노와 친문, 친문과 친명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상당수 주류는 주류를 따라갑니다. 정통성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스타일을 모르니까 국회의원들마저도 여기에 부안해동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김지호 예를 들어줄게요. 김지호 쉽게 표현하면 비서 출신이잖아요. 대통령 비서 출신.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나 최고위원 나갈게요. 나 무슨 지자체 선거에 나갈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열심히 해봐라.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이쪽 사람들 상당수는 다음에 정청래가 당대표 할 때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나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충동질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이 사람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게 있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 이번에 당대표 나갈랍니다. 열심히 해보라 그러지. 그럼 열심히 해보라 그러면 네. 대통령의 뜻이 나한테 있다고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게 뭐냐면 나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표현을 이렇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정청래를 네거티브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고다이고 혼자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비하적 표현 써가면서 네거티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토 나오려고 그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로젠당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뭐 우리 방송에 한 번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뭐 제대로 된 중립을 안 지었습니다만 사람 단점 찾기 시작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배겨나겠어요? 장점 보기 시작하는 거. 내가 지지하는 사람 장점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억가를 하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대표에서 점 하나 찍으면 당대표가 된다는 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본인은 당대표는 못 되니까 당대표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이 티셔츠를 만들었어. 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억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다 까먹고 있던 사건. 저 그거 봤어요. 대통령 그 아주 대표원 갖고 아. 진단 받았던 그 점이 있네 없네 김부선 건 있잖아요. 그걸로 까는 거야. 나 처음 진짜 들었어. 아니 나 그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왜 그거 가지고 욕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정청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정청래 의원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란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네 대가리 무슨 속에 말이지 있는 거지. 했는데 그것도 밑에 그걸 딱 써놨더라고요. 너무 누가. 웃긴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했을 때 이재명 얼굴에 그때 이제 당대표에서 다시 연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얼굴에 점을 찍으면서 우리는 이래서 이재명을 다시 뽑을 거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억가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서 그 점 티셔츠로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일부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보고요. 이 진영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똥밀필패. 똥파리가 밀면 반드시 진다. 그 뭐냐면요. 그게 그런 게 있어. 트위터 알티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몇백 몇천씩 나가면은 우와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십만 명의 집단지성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역효과가 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정청래 후보 출마하고 박찬대 후보 출마를 했는데 네거티브가 없이 갔다면 저는 박찬대가 이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확인되어 있는 민심에 네거티브를 지르잖아요. 그건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지층들은 그런 식으로 당내 네거티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거를 멈추지 못한 후보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 더 많이 알고 많이 있는데 있죠.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심해. 저희가 정청래 의원님하고 같이 고정으로 방송을 한 게 21년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선 이런 프로젝트 일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하면서 중간에 박찬대 의원하고도 1년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분 다 최고위원이 되면서 이제 원내대표 나가고 하면서 이제 박찬대 의원님은 그 이후로 나오게 됐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끝나고 뒤풀이도 많이 가고 했었기 때문에 푸나님은 안 오셨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정청래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이렇게 많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으로서 그 최근에 전당대회에 있었던 그 네거티브를 정말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정청래 의원님이 고정으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가장 네거티브를 온몸으로 받았던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거티브가 시작할 때부터 저희 방송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정청래 의원님 고정 방송하고 그 이후에 바로 박찬대 의원님 모셔서 인터뷰를 또 했었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정청래 의원님 나왔던 방송에는 악플이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달려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님 인터뷰에는 악플이 정말 하나도 안 달렸어요. 악플 차단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거티브는 한쪽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어찌됐건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민심에 맞서다가 결국 망하는 거를 내가 이번 선거 때 봤거든요. 이게 이 기조가 계속하면은 민주당 위기입니다. 내란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국회의원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스킬에 질려버린 거예요, 사람들. 박찬대도 정청래도 훌륭한 후보였는데 저쪽의 방식이 여론조사에서 밀리니까 실제로 경선에서 밀리니까 정청래를 악마화함으로써 이기려고 했다는데 거기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도구로 활용된 거예요. 숫자를 계속 줄을 세우면서.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게 민주당 잘한다 외쳤던 당원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민심이라는 게 있고 이미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나는 박찬대 지지하면서 당원들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만약 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민주당 위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심과 의심이 갈라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캠프에서 만든 건 공식은 아니지만 150명까지 지지를 했단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보면은 차이가 명확하게 났는데 끝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끝까지 과열차게 네거티브를 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150명이 겉으로는 사실은 오더 투표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대의원 표에 대한 기대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대의원이 도대체 뭐길래 표의 등가성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다. 네. 근데 막상 표를 까봤더니 대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의원들도 정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봤을 텐데 진짜 예를 들어서 제일 열받았던 게 그 7년 전에 판도라에 나온 영상을 가지고 까는 거였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대거 들어와서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실 만한 분들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는 거는 특히나 거기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지역위원장까지 이렇게 휘말렸던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이를테면 막 박찬대 후보가 그럼 맨날 3선 하기 전까지는 뭐 했지 하면서 그 팔려고 하는 거 다 중단시켰어요. 하지 마라. 과거에 그런 것들로 네거티브 하면 진흙탕 돼버린다.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방송을 하시려면 최소한 직관력과 통찰력은 있어야 돼요. 이 경선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한테. 이 분위기로 가면 65대 35로 끝난다. 권리당원은 딱 그 정도 나올 거다. 대충 그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경선하기 전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신 황명선 후보가 인터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오지 마시라. 85%좀 나올 거다. 85%좀 찬성 나왔는데요. 이런 네거티브가 없었다 그러면 90% 이상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보는데 왜 통찰력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과거를 하나하나씩 까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대통령 만든 공이 100인데 한 0.1 정도 되는 옛날에 흠 잡아와서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고 있고 나중에는 억지로 까는 억가를 하고 있고 그 반작용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지층과 당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다시 신뢰를 얻는 건 또 시간이 필요할 게 아니냐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정청래 대표 잘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 조중동 보지 않을 사람, 조중동 갖고 세상을 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자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건 넘어갈게요. 지금 필리버스터 중이죠. 국민의힘이. 자 1분 마치겠습니다.